아토피는 알레르기성 만성흡진이니까 알레르기라는 줄여서 만성흡진을 치료해줄 것이고 현대성 흡진은 체액순환 전체를 원활하게 하는 치료를 해주겠죠. 접촉성 피부는 마찬가지로 접촉에 대한 피하고 피부벽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피부 질환의 치료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거에 대한 교정을 해주고 피부 자체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해주면 그거는 습진이 90병이 아니라 안능병이 됩니다. 단 시간은 좀 걸리겠죠.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 질환의 90%는 습진성 질환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접촉성 자극 피부염부터 한포진 등등 우리가 흔히 가렵고 붉어지고 진물이 나는 건 습진입니다. 그런데 습진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니, 대부분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대부분 피부질환이 뭔지를 모르냐면 병원에서 말을 안 해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피부질환은 병명을 물어볼 생각조차 안 하시거든요. 다른 병원을 가면 우리가 병명을 물어보잖아요. 무슨 병인지,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치료하면 낫는지 등등 다 물어보시는데 피부질환만큼은 안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왜 안 물어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어봐도 대답을 잘 안 해주세요. 그러면 병명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양방 피부과적으로 보면 습진은 불치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진이라는 병 자체가 만성 피부염과 동일한 말이거든요. 만성 피부염, 잘 안 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안 나을까요? 혹시 그 질문을 해본 적 있으세요? 왜 습진 안 낫는 병이라고 규정할까요? 양방 피부과적인 접근을 보면 습진을 낫게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첫 번째는 습진을 치료할 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하는데 습진의 원인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진을 치료하는 약은 대체로 외용제 위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제, 연고, 그리고 면역 억제제인 엘리들이나 프로토픽 같은 것들이죠. 이런 약들은 습진의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증상만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바르면 좋아지지만 안 바르면 다시 올라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쓰다가 안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양방 피부과적으로 보면 이런 외용제를 쓰다 보면 피부 면역계가 정상적인 작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연히 낫겠지라는 그런 기전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꾸준히 쓰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을 때까지. 근데 언제까지 나을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꼭 한마디를 하십니다. 스테로이드제는 오래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뭔가 이상하죠? 나을 때까지 꾸준히 써야 되는데 오래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에 낫는다는 얘기인데 그 낫는다는 이야기도 사실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아야지 중단하는데 안 낫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면역 억제제에 해당되는 엘리들이나 프로토픽류의 약들이거든요. 2세대 연고인데 스테로이드처럼 부작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오래 써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오래 써도 되는 겁니다.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우연히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작용은 적으니까 오래오래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료약이라고 하는 건 써서 바로 낫는 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낫는다는 걸 확답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부작용이 없는 연고를 처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질환을 치료할 때 잘 낫는 약을 쓰고 싶은 거지 부작용이 덜한 약을 쓰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작용이 덜하다고 해서 처방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언제까지 낫는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그런 모호한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먹는 약이랑 주사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먹는 약이랑 주사제를 갖고 치료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피부염에 처방되는 약들은 보통은 항히스타민제 혹은 스테로이드제, 거기에다 약간의 소화제 같은 것들을 쓰거든요. 그리고 간혹 항생제 같은 거를 쓰게 되는데 피부염, 습진에서 주된 효과는 사실 스테로이드제가 좌우하죠. 문제는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쓰면 좋아지지만 안 먹으면 다시 심하게 올라오는 건 연고와 동일하고 오히려 더 부작용이 더 커지죠. 그래서 오래 못 쓰는 약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쿠싱 증후군 같은 것들이나 골다공증 같은 것들 이런 부작용들을 많이 양산을 하죠. 그래서 항히스타민제나 항생제는 습진의 효과가 없지만 늘상 처방을 하고 스테로이드제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빼봤다 하면서 처방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온 약이 뭐냐면 사이포렌 같은 면역 억제제 약입니다. 스테로이드에 썼을 때 효과가 좋지만 실제로는 그게 부작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한 약을 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이포렌 그리고 생물학 제제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 약들을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상 치료가 너무 안 돼서 최후의 수단으로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증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심하기 때문에 그 증상을 억제하는 용도로 쓰거든요. 그래서 사이포렌 같은 경우는 간독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방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생물학 제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고가약이죠. 그런데 완치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처방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산정특례를 받는 경우에 처방하죠. 그러면 왜 양방 피부과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사실 제가 바라보는 이런 문제들의 핵심은 분류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병인에 따른 분류가 잘못됐기 때문에 피부 질환의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죠.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 장애, 아토피 피부염은 알레르기와 만성 습진이 겹쳐진 것, 화폐상 습진은 체액순환 정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은 접촉 항원과 피부의 열,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치료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지루성 피부염은 열대사 장애에서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슨 열이냐라고 대뜸 부정하십니다. 양방 의사 선생님들도 그게 무슨 열이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열이라고 하면 체온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체온을 낮추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얼굴과 두피에만 올라오는 그 몰리는 열을 내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몸 전체 체온이 아니라 얼굴에 항진되는 열. 그런데 환자분과 이야기해보면 환자분은 이 이야기를 분명히 바로 이해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호소하는 증상이거든요. 원장님, 저는 몸에는 열이 없는데 얼굴에만 열이 있어서 미치겠습니다. 얼굴에 열이 올라와서 갱년기처럼 느껴진다고 하시거든요. 환자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증상이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는 잘 때도 방문 창문을 열고서 자요. 너무 더워요. 혹은 겨울에도 창문 안 열면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얼굴에 열, 상열감을 호소하는 거죠. 마치 갱년기처럼 말이죠. 그래서 피부질환을 치료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병인 분류가 중요합니다. 얼굴로 열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게 열대사 장애입니다. 열대사 장애를 바로 잡아주면 몸의 열균형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피부염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기본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열대사 장애만 치료해주면 피부염이 낫느냐? 아닙니다. 낫기도 하지만 치료 속도가 늦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열만 내려주면 낫기는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피부 자체에 대한 관리 그리고 피부에 대한 회복 조치들을 해줘야만 치료 속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 자체에 대한 속도를 올려주려면 피부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의 열을 낮추라고 했죠. 그래서 냉팩 같은 것들 그리고 피부 온도 낮추기, 그리고 운동 같은 것들을 제한하잖아요. 그리고 스크럽이라든지, 그리고 과도한 세안 같은 것들을 줄이라고 했죠. 그리고 적절한 보습제 사용,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 관리, 술 같은 것들도 안 먹어야지 피부가 유수분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고 염증 반응이 줄게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토피 피부염, 화폐상 습진, 한포진, 접촉성 피부염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아토피는 알레르기성 만성 습진이니까 알레르기 인자를 줄여주고 만성 습진을 치료해주면 될 것이고, 화폐상 습진은 체액순환 정체를 원활하게 하는 치료를 해주면 되겠죠. 접촉성 피부염도 마찬가지로 접촉 인자를 피하고 피부에 열을 내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피부 질환의 치료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거에 대한 교정을 해주고 피부 자체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습진은 불치병이 아니라 낫는 병이 됩니다. 단 시간은 좀 걸리겠죠. 왜 그러냐면 병인이 제거되는 데는 우리 몸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과 가시면 물어보세요. 내 병명은 뭔지, 내 원인은 무엇인지, 치료하면 잘 낫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치료해주면 습진은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가 되는 병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